반갑습니다. 다시님 가끔 패턴 이야기 주는데 혹시 과거 차트를 다 보신 건가요? 시간 분명. 아, 그래요. 제가 차트를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요. 일단은 저는 6년 정도 이제 단타를 쳤지 않습니까? 제가 뭔가 차트를 따로 외우려고 한 적은 없어요. 캔들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제가 책을 피거나 뭐 아니면 보조지표나 어떤 기법들을 이용해서 공부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.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했냐면요. 단타가 제 적성에 맞다는 걸 알았고, 그래서 단타 위주로만 접근을 했는데 처음에는 5분봉하고 15분봉 이 두 개만 가지고 했어요. 근데 하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내가 큰 숲을 알아야겠더라고요. 지금이 내가 상승장이면 상승장에서 숏 잘못 치면 손모가지 날아가잖아요. 그렇죠?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롱을 잘못 치더라도 롱은 그렇게 손모가지 날아갈 일이 없습니다. 즉 내가 어느 정도 지금 추세가 어떤 느낌이라는 거는 알아야겠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장기적인 추세뿐만 아니라 뭐 한 단기 한 3일 뭐 혹은 일주일 요 정도의 단기 추세도 내가 알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4시간 봉, 1시간 봉을 보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공부할 때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4시간 봉을 먼저 보고 1시간 봉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 두 개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상태에서 15분봉, 5분봉을 가지고 진입 타점을 찾아라. 이게 제가 하이라이트로 여기 남겼던 영상 중에 있죠. 되게 인기순으로 보면 여기 이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. 막 이렇게 제가 했잖아요. 사실 저는 엘리엇 파동의 L자도 모르고요. 뭐 A파, B파, C파 막 이러는데 잘 모릅니다. 그런 거 전혀 몰라요. 1파, 2파, 3파 그런 것도 하나도 모르고, 그리고 뭐 캔들, 뭐 망치형, 교수형 막 이러는데 그런 캔들도 하나도 모릅니다. 근데 오랫동안 캔들을 보다 보니까 어떤 게 느껴지냐면요.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움직이면 어색한데, 이렇게 그려지면 이상한데. 여러분들이 왜 그런 거 있죠. 문을 여러분이 디자인을 했는데 문짝을 디자인을 했어요. 근데 온통 다 하얀색인데 문짝만 뭐 혼자 뭐 무지개색이야. 그럼 뭐 좀 이상하죠. 딱 봤을 때 느낌이 이상하잖아요. 혹은 자동차 바퀴를 넣었는데 다 21인치인데 혼자 23인치 타이어를 넣었어요. 한쪽만. 그럼 이상하잖아요. 그런 것처럼 이 차트도 이 보다 보면 이런 패턴은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그려지진 않을 것 같은데 그려진다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 같은데, 그러면 제가 간혹 방송 중에 그런 거 보여주지 않습니까? 뭐 예를 들면 1시간 봉이나 4시간 봉으로 이렇게 과거 최근 차트 보면서 여기서 U자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최근에 별로 없었기 때문에, 혹은 이렇게 갑자기 올라갔다가 다시 그대로 내리꼽는 그런 패턴은 최근에 좀 보기 힘들어서 그럴 확률은 좀 적지 않겠습니까?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들으셨죠? 그런 식으로 차트를 오래 보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내가 외우지 않아도 눈에 익습니다. 그리고 뭔가 그냥 찝찝해요.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되는데 막 이런. 근데 그걸 어떻게 제가 여러분께 어떤 공식이나 이런 걸로 설명을 하기가 좀 힘들고, 그래서 제가 매매를 많이 해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, 매매를 많이 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. 근데 많은 금액을 가지고 초보자분들이 매매를 하면 돈을 다 탕진하니까 항상 우리가 학원비 낸다고 생각하고 10만원 정도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늘 하죠. 그래서 소액으로 항상 하라고 얘기를 드립니다.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.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런 거 있잖아요. 이제 그렇게 캔들 패턴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, 근데 내가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어차피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구나. 내가 포지션을 잡았는데 내가 생각한 것과 반대로 가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빠지거나 더 오르거나 그럴 수도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죠. 그리고 실제로 매매를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. 그럼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? 손절을 해야 될까? 아니면 버티다가 물을 타서 탈출을 해야 될까? 거기서 이제 사실 사람마다 스타일이 좀 달라요.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손절을 해야 될 상황이 있고 물을 타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. 아니 나씨님, 그냥 손절이 무조건 좋은 거 아닙니까? 왜냐면 물을 탄다는 거는 그 물량을 가지고 물 타는 구간까지 손실을 계속 입으면서 내려가겠다는 거 아니에요. 손절하다가 다시 아래서 잡으면 더 낫지 않습니까?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뭐 예를 들어 1%, 2% 손절을 하면 그 다음에 3% 빠져서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? 못 삽니다. 못 사요. 내가 예를 들어 2071에 내가 샀어. 근데 내가 2065
2024까지 떨어지면 무조건 손절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 손절을 하죠. 근데 2062까지 빠졌어요. 그럼 여러분 2062가 바닥인데 2062에 매수를 해서 여러분이 다시 수익을 낼 수 있겠냐 이거예요. 대부분 못해요. 왜냐면 내가 2065에 손절을 했거든. 근데 3달러밖에 안 빠졌는데 다시 매수를 해? 절대 못합니다. 근데 현실은 생각보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. 내가 손절을 했는데 내가 심사숙고해서 바닥을 잡았잖아요. 근데 그게 맞긴 맞았는데 거기서 조금 더 빠진 거야. 근데 하필 그게 내 손절 라인보다 좀 더 빠진 거여서 손절을 했는데 그대로 올라. 근데 이렇게 몇 번 당하면 여러분들이 아씨 또 손절해야 되나? 막 이렇게 돼요. 진짜로 이거는 그냥 제 경험담이에요. 저도 손절할 때는 근데 하잖아요. 손절할 때는 하거든요. 많이 안 해서 그렇지.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.